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이번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분양에서도 이제 추첨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공 분양에서 이제 추첨제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 분양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민간 분양에서도 추첨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첨제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추첨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대부분 주택 청약 같은 경우는 가점제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점제 같은 경우는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려면 최소한 65점 그 내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점수를 어떤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점수를 하려면 최소한 한 40대 이상은 되셔야 되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부부들에게 기회가 안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조건만 되면 이런 가점과는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뽑기, 운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중년들 그러면 그동안 기다렸던 거나 기회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인구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런 항아리형 구조라는 건 다들 아시죠. 58년 개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주택 보급률, 즉 자가 주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젊은 층에 대한 주택 보급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도 추첨제 나온다는 거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 추가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분양가의 10%만 내고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죠. 한 6천여 채가 이렇게 지금 시험 운행해 보는 것 같고요. 의왕 초평, 화성인 능동, 인천 검단 쭉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분양을 원하면 1.5% 이런 정도의 상승률은 보이겠지만, 사실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한 나중에 분양가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10년 뒤에 분양을 받는 게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은 분양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 오타가 났지만 건설사나 어떠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 조건 자체로만 그냥 10% 내고 살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분양가 대비 물가 상승률만 감안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규제가 이번 주에 많은 이슈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규제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오는 당연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바로미터를 하나 제가 꼽아드리자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해서 이제 공모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모도 해보시고, 카카오페이가 상장됐을 때 따상 여부나, 따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기업의 가치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규제로 인해서 하락세를 맞게 될 것이냐, 아니면 더 큰 성장,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성장통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바로미터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요즘 문제 많죠. 자기네 자사차들만 배차를 몰아주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자사 상품들을 상위 노출시켜주는, 특히 여기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쿠팡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사 상품들을 정말 상단에 배치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플랫폼의 지나친 경쟁은 결국은 생산자들의 추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 PD가 나와서 어떤 제조사의 단가 딜을 하는데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상품 매출을 늘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어떤 이슈나 마케팅 요소들로 승부를 봐야 될 플랫폼이나 그런 마케팅 회사들이 결국은 할인 단가를 쳐서 생산자의 마진율을 줄여서 판매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땅짓고 헤엄치기고, 제조사들이 그렇게 하다 리스크를 맞게 돼서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위기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차 몰아주기라든가 자사 상품을 상위 노출시킨다거나, 아니면 제조사의 지나친 어떤 디스카운트 포인트로 인해서 매출을 늘리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몰래 개통한 핸드폰에서 요금 폭탄을 맞은 한 대학생 기사가 나왔는데 대학생이 요금 고지서 한 600만 원짜리 받은 거예요. 요금 폭탄 맞은 거죠. 알고 봤더니 핸드폰을 개통할 때 넘어갔던 개인 정보들을 거기에 어떤 핸드폰 파시는 분이 모바일 결제를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600만 원이라는 세금 폭탄이 나온 거죠. 그런데 KT의 답변은 황당한 게 신규 개통이 아니라 기기 변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느끼셨겠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규 개통이나 기기 변경 뭐 차이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가 도용이 된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오히려 다 모든 것을 떠넘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송까지 간 거죠. KT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 사이트에서 100만 원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데도 없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메일 하나 보내니까 바로 이게 결제가 그 다음 월요일에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상황을 밝히고 명확한 오류점도 찾았는데 결국은 소비자에게 소송까지 거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난 거죠. 저는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외국 기업이 좋고 뭐 구글이 좋고 KT는 나쁘다, 국내 기업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기업의 형태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으면 그 기업은 저는 좋은 기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참 간사해 보였던 건 뭐냐면 취재를 하고 나니까 돌변해서 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소비자 요금을 취소시켜주고 결국 그 대리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고 소비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어떠한 저작거리의 논리로 인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는 반드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 길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왜 집이 부족할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 안에 명확한 답변이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한 사람이 뭐 수백 채 수십 채 뭐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나 어떤 주택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제 부동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10% 분양도 하고 3기 신도시다 뭐 수천 세대 수만 세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끝났네, 시대 끝났네, 공급 그만해야 될까, 내가 투자를 접어야 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접을 것이냐, 아니면 공부는 계속적으로 하되 투자를 잠깐 쉬는 것도 명확한 투자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좀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제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뭐 주택 보급률 1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100%고 그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주택의 어떤 수준입니다. 수준이 높고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만족도,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사는 것이 만족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냥 다 100%이기 때문에 만족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 보급률과 주거 문제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 보급률은 이런 그래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만약에 평균점을 2점으로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집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되는, 즉 집이라는 것은 보급이 되었지만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소유자들은 다른 다주택자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정말 낮은 집값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만족해 이러한 단순한 본능에만 충실한 주택 보급률을 생각하는데, 이러한 만족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집을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뭐 100%가 된들 200%가 된다 한들 주택에 대한 어떤 치열한 경쟁과 자본주의 흐름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도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을 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보는 눈이나 주택에 대한 어떤 욕심이 커져서 이 그래프가 만족도가 이쪽으로 늘어난다면 이 사람들은 만족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어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주택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장실 개수로 보는 투자의 모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생 화장실만 늘리다 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옛날 얘기일 수도 있겠죠. 화장실 하나로 여러 세대가 같이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고 나니까 화장실 하나에 그냥 한 세대가 쓰는. 근데 요즘은 한 세대에 화장실 하나로 부족해요. 화장실 뭐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1인당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하루에? 뭐 이 중에는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 나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쓴다 이런 분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1인당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1시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씻고 뭐 싸고 뭐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분은 없겠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다 그래도 대부분 뭐 30분에서 1시간 내일 겁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화장실에 소요되는 어떠한 시간들은 4시간 이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물론 몰리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경험해 왔잖아요. 화장실 몇 칸 되지도 않고 세면대 몇 개 되지 않아도 수십 명이 쓸 수 있는 요령껏 하면 다 되는데, 그러한 지혜보다는 단순히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화장실 하나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집값으로 따지면 수천에서 수억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없던 시대에는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몇천 원 기본이었고 억 단위까지 비싼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 머무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심, 아니면 이 투자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이 2개짜리 아파트, 3개짜리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제는 상당히 이게 보편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주택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명품 플러스 필수제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을 필수제라고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명품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이 명품적인 요소는 제가 이 용어가 다소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욕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잖아요. 화장실 그 몇 분 더 쓰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능력 안 되는데도 투자했다가 오히려 대출비만 더 갖게 된 이런 현상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요. 이 욕심적인 요소가 어떤 부동산 투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어떠한 경쟁 시장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지 않는 투자처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 주택이 100% 보급된다 하더라도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욕심이라는 주제로 책의 주제를 잡고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제가 이거에 대한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완료가 돼서 누가 출판을 해준다고 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은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시장재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흐름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명품이란 건 어떻습니까? 일단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가면 고가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참 욕심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생산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가격을 결정한 자가 공급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재밌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 수요자들은 공급에 대한 제한과 이 욕심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은 얼마든지 지불을 하고서라도 내가 이 수요자로 참여하겠다는 이상한 역구조의 형태가 발생하는 게 명품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필수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부분들까지, 그리고 왜 주택이 100% 보급이 됐는데 만족도가 없냐, 주거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공급만 단순히 늘려서 1집에 하나씩 배정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필수제에 대한 생각 플러스 이 명품적인 요소, 즉 이 욕심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을 해야만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만족이 되고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제 책 제목으로 제가 가제로 뽑아 놓은 거기도 한데, 주택은 욕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바다보다도 더 크다고 하니까 이 욕심을 담을 그릇이 바로 부동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은 공급이 많아지면 이 기준점들이 다소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가격이 조정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50평대 아파트 살아도 펜트하우스 한번 살아보고 싶고, 뭐 펜트하우스 살고 싶어도 뭐 펜트하우스 중에 롯데타워에 있는 뭐 100층에 살아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욕심이 평생 동안, 그리고 그 욕심이 커가는 시간이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해도 100년 동안 이것을 만족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장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만족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다만 요즘같이 조정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쉬는 것도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상승장을 또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전문가라면 이 하락장에서도 주식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처럼 이 시기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노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